konnichiwa, 안녕하세요. 100일 일본어 회화에 방문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처음 만나는 사이잖아요. 근데 꼭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자기 소개를 하겠죠. 나는 누구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런 표현을 하실 거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조금씩 궁금증이 생겨요. 이 사람은 학생인가? 아니면 회사원인가? 주부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거고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그건 일본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당신은 학생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입니까? 회사원입니까? 누구누구인지 묻는 거 하고 그에 따른 대답. 또 학생이냐라고 했을 때 학생이면 네 학생입니다라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부정일 때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은지 그런 표현을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A하고 B의 대화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 들어보세요. 김상화, 学生ですか? はい、私は学生です。鈴木さんも学生ですか? 자, 한 번 더요. 김상화, 学生ですか? はい、私は学生です。鈴木さんも学生ですか? 자, 이번에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김상화, 学生ですか? はい、私は学生です。鈴木さんも学生ですか? 한 번 더 갑니다. 김상화, 学生ですか? はい、私は学生です。鈴木さんも学生ですか?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제가 김상하고 스즈키상 두 명의 인물을 갖고 왔고요. 상이라고 하는 표현들 들어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대방을 부를 때 우리가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어에선 그 자리에 상을 붙여요. 그런데 이게 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남녀노소 누구에게든 다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씨 하면 김상이 되겠고요. 또 스즈키라는 사람을 부를 때 스즈키 씨라고 하면 스즈키 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뭐입니다 라고 하면 데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질문할 때는요. 그 옆에 가를 붙이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일본어에서는 질문할 때 데스나 마스 옆에 가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입니까? 라고 할 때는요. 데스까? 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당신은 이라고 할 때 이걸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거 한자였었는데요. 은는이라는 조사로 쓰일 때는 맞습니다. 와로 읽힌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김상하가 아니라 김상와가 된 거죠. 자, 그럼 기본 구조만 따져보면 김상와 뭐뭐 데스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상은 뭐뭐입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학생을 한번 좀 먼저 넣어볼게요. 자, 학생이란 단어는 학생이라고 읽습니다. 학생이에요. 그렇죠.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예, 학생 이거요 다 읽으면 가쿠세이 아닌가요? 그렇죠. 다 읽으면 가쿠세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행 글자하고 사행 글자 사이에 있는 이 쿠자는요. 가행 글자들은 약간 좀 발음이 줄어요. 그래서 가크라고 다 안 읽고 각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뭔 소리야? 아, 괜찮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거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다음 세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본어에서는요. 이 발음을 잘 안 하고 에를 두 박자로 발음하는 게 규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란 단어를 다시 보시면 다 읽으면学生인데요.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발음할 때는学生라고 발음을 하고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자, 한 번 더 발음해 보세요.学生. 자, 그럼 김씨는 뭐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김상화 뭐뭐 데스까? 이 사이에 그러면 학생을 넣어보자고요. 김씨는 학생입니까? 우리 천천히 해볼까요? 네, 김상화 학생で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네, 저 학생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학생일 경우에는. 자, 그럴 때 일본어에서 네랑 아니요라는 대답을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네는요. 예, 하이라고 읽습니다. 좀 전에 김씨는 이라고 할 때 그 글자랑 똑같은데 그런데 김씨는 이라고 할 땐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은는이란 뜻으로 쓰여서 김상와라고 읽으셨고요. 이거는 원래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하로 그대로 읽어서 하이 하시면 돼요. B상이 김씨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라고 하는 단어를 와타시라고 해요. 와타시. 여기에도 마찬가지 은는이 붙었으니까 또 와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 와타시와라고 할 때 와타시라고 하는 건 단어이기 때문에 진짜로 와자를 쓰셔야 되고요. 그 옆에 은는이라는 뜻의 조사의 발음 와자는 하자를 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와타시와라고 하고요. 학생입니다. 학생 데스라고 발음하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자, 김씨는 학생입니까? 라고 할 때 김상화 학생ですか? 좋습니다. 네, 저는 학생입니다. 하이, 와타시와 학생です.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상대방도 학생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냐면 스즈키さんも 학생ですか? 라고 읽으셨어요. 아, 스즈키さん, 오케이. 예, 스즈키 씨니까 상이 붙었고 마찬가지 질문이니까 학생ですか? 이것도 이해될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자, 근데 그 사이에 이 모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여태까지는 와만 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모는 뭐뭐도라는 뜻입니다. 같은 걸 나열할 때죠. 나는 학생이에요. 그럼 당신도 학생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스즈키さんも 학생ですか?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스즈키 씨는 학생입니까? 라고 물으려면 스즈키さんは 학생ですか? 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처럼 내가 지금 학생이잖아요. 그러니 당신도 학생이에요? 라고 묻고 싶을 때에는 와 자리에 모모도라는 뜻을 가진 모를 넣어서 스즈키さんも 학생ですか?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되뇌어 볼까요? 자, 김 씨는 학생입니까? 라고 할 때, 김상화 학생ですか? 예, 학생 발음 잘 안 되신다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학생. 자, 모이카이 한 번 더요. 학생. 그렇죠. 자, 나는 학생입니다. 네, 일단 네라고 해서 하이가 들어갈 거고 와타시와 학생です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인 스즈키에게도 물어봤어요. 스즈키 씨도 학생이에요? 예, 뭐라는 조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었죠? 그러니 스즈키-상 모 학생ですか?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스즈키 씨는 학생이 아니에요. 회사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질 겁니다. 우선 들어보세요. いいえ、私は学生じゃありません。会社員です。いいえ、私は学生じゃありません。会社員です。 자, 이번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いいえ、私は学生じゃありません。会社員です。 한 번 더요. いいえ、私は学生じゃありません。会社員です。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네라고 해서 하이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아니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일 때고요. 이라는 글자가 두 번 겹쳤으니 이에 라고 안 하고요. 그걸 두 박자로 장음으로 발음해서 이에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학생이냐고 스즈키 씨한테 물었는데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라고 하니까 다시 그 와자를 써서 와타시와 라고 했고요. 학생이란 단어 조금 전에 그렇죠. 학생이라고 읽으셨죠. 입니다 였으면은 데스 였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뭐뭐입니다라고 할 때는 명사 플러스 데스 이게 공식이었다면 부정일 때요. 뭐뭇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아리마생 이라고 해요. 엥? 왜 이렇게 기냐고요? 좀 길어요. 네, 근데 외우셔야 돼요. 자, 아리마생 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옆에 자라고 해서 조그만한 글자, 그게 야자인데 이게 뭐야? 웬 가툭티라고 하실 텐데요. 이거 자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리마생이 붙어서 이거를 하나로 뭐뭇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 명사 데스는 뭐뭐입니다. 명사 자 아리마생은 뭐뭇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죠. 자, 조금 전 학생이란 단어를 넣어보면 학생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학생 데스라고 하셨을 거고요. 자, 반대로 학생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는 학생자 아리마생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는 거죠. 그 자 옆에요. 괄호 안에 두 글자를 써놨는데 이거는 대화라고 읽거든요. 자랑 대화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아리마생 하셔도 되고 대화 아리마생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자를 먼저 써놨냐고요? 아무래도 회화에서는 조금 더 빨리 넘어가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자 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 아리마생을 먼저 쓰고 대화를 괄호 안에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죠. 아니요, 나는 학생이 아니에요. 천천히요. 이에 와타시와 학생자 아리마생.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즈키 씨가 회사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좀 기네요. 자, 회사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회사는요, 가이샤라고 해요. 가이샤. 그 다음 그 원은 잉이라고 발음을 하죠. 합쳐볼게요. 회사원이라고 하면 가이샤잉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발음해 봅시다. 가이샤잉. 가이샤잉. 길다고요? 그럼 잠깐 띄워볼까요? 자, 회사 먼저 발음해 보세요. 가이샤. 거기다 잉을 붙일게요. 가이샤잉.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가이샤잉 옆에 네스를 붙이면 가이샤잉 네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냥 나는 회사원이에요. 이렇게만 말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가 좀 전에 이에였었죠? 그리고 가이샤잉 데스. 물론 이렇게만 쓰셔도 되죠. 그런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꼭 이 문장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서는 뭐뭇이 아닙니다라는 부정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장 다시 이제 합쳐서 아니요, 나는 학생이 아닙니다. 회사원이에요. 이거를 같이 해보자고요. 이에 와타시와 학생자 아리마센. 가이샤잉 데스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좀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단어가 지금 학생, 회사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럴 때 학생은 학생이라고 해서 발음 조금 힘드셨던 단어 기억하시고요. 회사원은 가이샤라는 회사라는 단어에 잉을 붙여서 가이샤잉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말할 때 누구누구 씨라고 할 때요. 그 성이든 이름이든 옆에 상이란 단어를 붙이시면 되고, 그다음 은는이란 조사는 와. 또 하나 그 나열할 때 뭐뭐도라고 할 때는 같은 걸 나열할 때 뭐라는 조사도 오늘 나왔었고요. 다음 입니다라고 할 때는 네스, 명사에 네스를 붙이고 질문할 때는 네스가, 반대로 부정 표현을 말할 때는요. 뭐뭇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자 아리마생 또는 네와 아리마생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답할 때 네, 아니요 이것도 나왔었는데요. 네라고 하면 하이, 아니요 라고 하면 이예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글자를 아시는 분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가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글자를 모르시면 헷갈린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했냐면 글자 모르셔도 일단 한글 먼저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입으로는 꼭 반복하실 것, 그것만 좀 익혀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 아직 안 가요. 복습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 질문 갑니다. 첫 번째, 김씨는 학생입니까? 해보시죠. 네, 김상화 학생ですか? 맞아요. 그랬을 때, 네, 나는 학생이에요. 하이, 와타시와 학생です. 맞습니다. 그러면서 되물었죠. 스즈키 씨도 학생이에요 라고요. 하셨어요? 들립니다. 스즈키さんも 학생ですか? 자, 그랬더니 스즈키 씨가 아니요,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자, 좀 길긴 하지만 그 부정문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맞습니다. 이에 와타시와 학생 자 아리마센. 네, 맞아요. 또는 자 자리에 네와를 넣어서 네와 아리마센이라고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에는 회사원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좀 길긴 했었는데요. 가이샤 옆에 잉을 붙여서 가이샤잉, 그 단어에 데스까지 붙여서 보셨었죠. 이제 조금씩 좀 더 일본어다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정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딱 덮으셔도 되지만 한 번 더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今日も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